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소유주분들한테는 다소 이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도 이런 미래 매수자나 뭐 매수 희망자, 임차 희망자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좀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또 한번 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시황 전달 영상을 찍으면서도 중간중간에 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의 조금 시황 전달 위주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사실 다뤘는데 그냥 편집 과정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라인이 더 좋고 어디 라인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괜히 좀 선입견이 생기고 괜히 좀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라인별 그 뷰나 장단점이나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좀 디테일하게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좀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아크로 이제 입주 2년차 시황 전달할 건데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12월 초입니다. 12월 초 기준으로 이런 아크로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는 최근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경기 상황에 영향이 있나 뭐 없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하고 요 영상의 결론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쭉 이제 둘러보고 좀 한참 둘러볼 거예요. 근데 결론은 좀 이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매매 시장 영향은 거의 없다. 전세 시장 거의 없다. 근데 하이엔드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지만 월세 시장에 영향이 약간 있다. 요게 지금 이제 오늘 영상에서 할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네이버 부동산 쭉 둘러보면서 이제 시황 전달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이런 아크로 같은 아파트를 시황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고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요것만 있으면 사실 거의 시황을 흐름을 여러분들이 쭉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매물 묻고 매매부터 해가지고 가격 순으로 보면은 62평형은 그래서 80억이랑 72억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비싼 게 80억이고 싼 거는 62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싼 거는 저층 남양의 A동, 그 저층 남양의 B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들을 지금 쭉쭉쭉 보면은 거의 한 매물일 확률이 많아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동이 지금 A동 저층 남양 하나, B동 저층 남양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인 걸로 보이지만 아까도 제가 이제 동을 혼동했을 확률을 또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크로의 62평의 매물은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요렇게 봤을 때는 매매가 지금 13개로 나와 있지만 62평형 기준으로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62평형 저층 남양 요 매물이 하나의 매물일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차원에서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다 라고 볼 수 있고 62평형 매물은. 근데 왜 이 최저 호가가 62억이 쭉 몰려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이 네이버 부동산 아니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양 끝과 끝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가 끝난 데이터, 이건 거래가 되기 전에 아직 이 가격에는 바로 거래가 안 되는구나 하는 그 가격, 요거에 이제 끝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전용 면적 165 언저리면은 160 언저리면 몇 평이라고 그랬죠? 62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62평형이 올해 4월에 62억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6층이. 그러니까 지금 62억이 거의 최저 호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걸 보고도 그러면은 지금 이게 거래되고 나서 거의 지금 8개월이나 흐른 건데 같은 62평 저층이 62억에 거래가 안 되는 거면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빠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판상형 아파트보다 이런 라인별 그 특징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방금 올해 4월에 62억에 거래된 게 여기 B동 2호 라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라인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층이랑 평형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여기라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62억의 매물로 나와 있는 게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여기라고 지금 예를 들면은 B동 2호 라인 저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이제 앞마당처럼 보이고
다소 뷰의 제한 사항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죠. 저층이라고 해도. 근데 A동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B동 사이로 이렇게 그 보이고, 그러니까 B동이랑 이 A동 3호 라인 사이로 뷰가 보이고, 또 여기 이제 D타워랑 B동 사이로 보이고, 근데 D타워에 일단 여기 막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긴 있는 거죠. 차이가 있긴 있는 겁니다. 얼마의 그 가격 차이를 반영해야 될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저층의 62평형이라고 해도 지금 전반적으로 아크로가 시세가 빠졌나? 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62평형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물이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면 37평형이 이렇게 돼 있죠. A동 저층의 남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딜까요? 3, 2, 1.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좀 의아해야 됩니다. 왜냐면 37평형은 10층 미만에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저층입니다. 다 저층이고 다 남향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이제 10층 아래에 요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거실 기준으로 뭐 정확히 하면 남서향인데 그냥 다 같이 남향인 거죠. 그래서 이제 향이랑 층으로는 그 37평형의 이런 뭐 라인 같은 거 구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라인이 여기 이제 3호 라인, 4호 라인 이렇게 있고 여기 3호 라인, 4호 라인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로는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냥 동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동의 37평형이 40억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면은 43억까지 나와 있으니까 매물이 2개 또는 1개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억짜리 매물이 1개거나 아니면 43억짜리 1개, 40억짜리 1개 A동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매매 지금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이 77평형의 매물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 62평형은 매물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는 것 같고, 37평형은 1개에서 2개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럼 매물이 총 합치면 몇 개죠? 4개에서 6개 정도 있는 느낌이다. 지금 이 단지 전체를 통틀어서 매물이 아까 지금 물론 네이버 부동산에는 13개 있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니다. 그냥 요거 통계로만 그냥 단순하게 따져봐도 이제 4개에서 6개다. 최대 6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중에서도 77평형은 매물이 없고, 또 62평 중에 제일 비싼 게 80억에 나와 있는데, 요것도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B동 1호 라인이다. B동 1호 라인이다. 1호 라인. 그게 또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B동 2호 라인의 매물은 없는 느낌이다. 그 77평형도 매물이 없는 느낌이다. 요 느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인가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현 시점에 이제 매수 희망자, 아크로솔 포레스트에 거주를 2년 동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2년 전에 난 나중에 살래 했던 분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어디냐면은 동과 상관없이 77평형을 일단 좀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라고 하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냥 가장 로열 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77평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당연히 62평보다 더 비싸고 면적도 더 넓은데, 그 내부 타입에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갈려요. 이렇게 좀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뷰특화된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좀 특성값이 강한 좀 내부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동 상관없이 3호 라인 77평형 여기를 좀 많이 매수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사실 아크로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갖고 있는 건 62평형인데, 그 중에서 62평형 여기 B동 2호 라인을 좀 많이 그 매수를 고려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기가 뭐 무조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그 추후에 뷰의 제한 사항이나 이런 변동 사항이 좀 가장 적고 현 시점에도 제한 사항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눈에 쭉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2평형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B동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D타워랑 B동이랑 그 추후에 이제 부영부지에 대한 변수 때문에 뭔가 현 시점에 이제 매수하려고 들어갈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 좀 그런 특성값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A동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면으로 그 갤러리아 포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쪽 거실로 해가지고 이제 뷰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한눈에 지도로 봤을 때 1순위로 떠올리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B동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여기 이제 부영부지의 정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도
아 여기는 나중에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일단 조금 더 그 매수를 고려를 좀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B동 2호 라인은 일단 이 부영부지 변수가 지금 이제 각도적으로 봐도 얘는 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지금 내가 이 매수하려고 집을 봤을 때 보는 그 뷰랑 나중이랑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한눈에 봤을 때도 각도적으로 봤을 때 여기 A동 2호 라인은 지금 겔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뷰가 나오는 건데 B동 2호 라인은 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 라인별 장단점이나 추후 변동사항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매수 희망자분들이 그냥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대신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B동 2호 라인을 매수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냥. 그런데 요 세 개의 지금 매매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 같다. 아까 62평형 물론 이제 중층 매물이 있었지만 데이터 상으로 볼 때 이제 남동향은 여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동향이니까 남동 여기 남동향 여기죠. 1호 라인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동 상관없이 77평 그리고 B동 2호 라인 62평 요것들의 지금 매매 매물이 없는 느낌인데 호가가 지금 최고 호가가 80억에 나와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의 이제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라인들이 있죠. 뭐 77평이나 아니면 62평 중에 이 B동 2호 라인 이런 것들의 전세 월세 매물은 어떻게 흘러갈까? 요게 또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세 월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80억, 72억의 호가가 나와 있는 게 그 전에 실거래가 대비해서 절대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절대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전용 면적 이제 200제곱 원저리면은 77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21년 5월에 거래된 게 있는데 이게 다 77평형입니다. 다 77평. 60억, 59억, 58억이죠. 물론 이게 다 저층들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요 정도 80억 언저리로 이제 거래된 실거래 가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아직 영향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거의 의미가 소유주분들이 급한 케이스가 없다 지금. 예를 들면 아무리 고급주택이 뭔가 프라이빗하게 거래하고 이런 특성값이 있다 그래도 진짜 뭐 만약에 뭐 팔아야 되고 이러면은 그런 게 좀 없어지겠죠. 그냥 뭐 온라인 광고 같은데 이렇게 쭉쭉 올려가지고 빨리 많이 노출해서 팔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상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크로의 12월 초 기준으로 매매 시장에 영향 거의 없다. 급격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거의 없다. 전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전세를 조금 빠르게 쭉쭉쭉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159제곱미터 전세 60억에 나와 있습니다. 몇 평형일까요? 62평형이죠. 62평형. 전용 면적이 160 언저리면 62평형이다. 그러면 이게 어딜까요? B동 남서양 고층입니다. 어딜까요? B동의 남서양 고층이다. 그러면은 남서양이면은 제가 1호인지 2호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양쪽 다 사실 거실이 남서양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남동향이랑 이제 북서향으로도 이제 쓸 수 있겠지만 거실이 이렇게도 나 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른다. 근데 어쨌든 남서향이면은 B동 2호 라인일 확률도 있는 겁니다. B동 2호 라인. 근데 B동 2호 라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전세기 때문에 B동 1호 라인도 2호 라인이랑 비슷한 정도의 전세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를 또 감안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 이제 부영부지 변수 때문에 이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 여기 1호 라인을 좀 이제 잘 고려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동 2호 라인 매매 매물 있나요? 막 이런 이제 문의들이 지난 2년 동안 좀 꾸준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매매일 경우엔 그런데 전세는 또 다른 특성값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나중에 부영부지가 들어오는 게 몇 년 후 일이기 때문에 전세는 지금 뭐 2년이나 4년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기준으로 뷰가 어디가 좋냐 그러면은 1호 라인이랑 2호 라인이 둘 다 좋아요. 그리고 1호 라인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뷰가 왜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1호 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B동 2호 라인은 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강남이 이제 뻥뷰가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B동 1호 라인이 더 높을 수도 있어. 지금 만약에 2년을 거주한다 그러면 그 거주 가치를 본다 그럴 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이 두 가지의 특성값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 네이버 부동산이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만으로도 시장 파악하기가 되게 좋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인별 장단점을 또 알아도 지금 이 라인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호가랑 전세 호가가 라인별로 지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 뷰로는 B동 1호 라인이 진짜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B동 2호 라인도 여기 이제 강줄기 해가지고 쫙 보이는 게 엄청 멋있긴 한데 모른다는 겁니다. 매매는 그냥 이제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 부영부지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1호 라인을 덜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 월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 B동 고층 남서형이면은 어쨌든 좋다. 어쨌든 좋은 겁니다. 지금 1호 라인이든 2호 라인이든 좋은 건데 가장 높은 가격 60억에 나와 있다. 60억이면 아까 얼마였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보면 작년 5월에 77평형 매매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호가가 나와 있는데 근데 저가를 봐야겠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저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높은 가격 순으로 쭉 봤을 때 당연히 높은 가격 순으로 했을 때 이제 바로 62평형이 나왔으니까 77평형 전세 매물은 또 없는 거죠. 77평형 전세 매물은 없다. 쭉쭉쭉 내려가면은 저가가 얼마까지 나와 있냐? 48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B동 남서양 중층이 48억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케이스랑 좀 비슷한 거죠. 여기는 이제 고층이고 48억은 이제 이 위에 있는 매물이랑 같이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중저층인 거죠. 중저층. 이게 똑같이 48억이니까 지금 중저층에 48억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남서향이기 때문에 이제 B동의 1호인지 2호인지 모른다. 62평이니까. 근데 요거에 이제 중저층이 48억에 나와 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크로 62평형 전세 가격은 지금 B동 1호인지 2호인지 모르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일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전세 월세는 그냥 비슷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억부터 중저층 같은 경우에 48억에 나와 있다. 근데 그 요 가격이 어느 정도냐를 이제 봐보면은 입주장 당시에 최후반의 막바지에 이제 21년 10월에 그 62평형 9층이 48억에 거래가 됐고 전세가 근데 요것도 이제 요게 유난히 높은 거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입주장 당시에는 초반에는 거의 30억대의 62평형 전세들이 몰려 있었어요. 여기 있죠. 보이죠? 62평형 27층 36억 5천, 62평형 7층 32억 5천. 그러니까 요게 지금 1월입니다. 1월 입주할 당시.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억대 이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층들도 30억대 뭐 중반 후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입주를 했단 말이죠. 전세가 62평형이.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가 48억인 게 최근 경기 영향 받아서 낮아지기는커녕 최저가가 지금 이제 그 당시 평균 전세 가격 대비 10억이 높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크로 전세도 거의 없음 영향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세를 이제 개수를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자면 전세가 14개가 나와 있었죠. 지금 그 우리가 동일 매물 묶었을 때. 근데 그럼 실제로는 몇 개였냐? 60억짜리 매물이 있고요. 그 48억, 55억 요 매물이 하나가 있고 또 52억 매물이 있고 50억 매물이 있고 근데 요것들이 지금 이제 또 한 매물일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그냥 대략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요렇게 넷 해가지고 62평형 전세가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입니다. 그냥 쑥 훑어봤을 때 77평형은 전세 매물이 없고 그리고 37평형은 하나 또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로의 전세 매물이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매물이랑 똑같은 개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14개라고 나와 있지만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거다. 이제 월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보다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유 중에 일단 요게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올해 10월에 62평형이
10억에 1280만 원에 거래된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보고 와 월세가 1200만 원이야 뭐 이럴 수 있지만 요거를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똑같은 62평형 거래가 있죠. 25층이 10억에 2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보면은 층이 다르니까 얘는 4층이고 얘는 25층이니까 아 이렇게 층에 따라서 시세가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봐야 돼요. 더 내려가 보면은 이번에는 62평형입니다. 다 여기가 4월에 거래된 게 25층이 10억에 2천 11층이 5억에 2천 또 더 내려가면은 8층이 8억에 2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전반적으로 2천만 원이었어요. 이 저층이든 뭐든 간에 62평형은 전반적으로 2천만 원의 월세로 최근까지 쭉쭉쭉 거래가 됐었는데 막판에 지금 10월 달에 이 10억에 1280에 거래가 되면서 이게 720만 원이나 낮아진 거예요. 월세 시세 같은 월세 실거래 가격이 지금. 그래서 일단 그 결론적으로 최근에 그런 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아크로도 이제 월세 시장이 좀 영향이 있었다. 최근에 이 10월 달에 불과 이제 뭐 한두 달 전인 거죠. 영향이 있었다. 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매매는 소유주분들이니까 소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에 이렇게 나오는 호가가 거의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막 이런 정도의 호가기 때문에 다소 좀 여유가 있습니다. 다소 여유가 있고 급한 분들의 비율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 세입자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62평형 같은 경우에는 뭐 37억 이런 언저리의 금액을 주고 전세를 들어간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전세 대출을 받았을 리도 없고 이제 현금 37억 많게는 뭐 40억 막 이렇게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 45억 있는데 40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요분들은 사실 현금 보유량이 좀 상당한 분들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한번 거주해보고 싶어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겠죠. 그리고 뭐 2년 살아보고 매수할까 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또는 이제 약간 이제 부유층 자녀분들이 뭐 신혼집으로 이제 아크로를 선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의 고액 월세 시장에 좀 이제 이런 수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자산은 아직 이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이런 초고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여력이나 자산은 아직 적어요. 근데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 최근에 소득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나 여기 거주해보고 싶어. 또는 내가 소득이 뭐 최근에 막 5천만 원, 뭐 1억 넘게 한 달에 이렇게 벌리니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 월세 2천만 원, 뭐 1천 얼마? 부담스럽지 않아.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 시그널 레지던스나 뭐 트리마제나 이런 시장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고액 월세 시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이런 수요층 중에서 최근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상황에 영향을 좀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 보유량이 많은 분이니까 이분들 중에서 급격하게 영향받아가지고 전세를 급하게 빼야 되는 이런 분은 좀 극히 적을 수 있고 소유주분 중에서도 이게 뭐 지금 이제 분양가 대비 뭐 2배가 오르고 전세 가격이 그 이제 분양가를 뛰어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팔아야 되거나 이런 분들의 비율이 좀 극히 적을 거예요. 아주 그냥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임차인 중에서 좀 이제 그런 분들이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최근에 이제 워낙에 시장이 급변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임대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월세도 월세인데 최근에 이런 그 보증금 10억 이런 정도의 보증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뭐 5억에 얼마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보증금 한 10억만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5억의 여유 자금이 더 생기는 거죠. 그것만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요런 좀 니즈가 맞아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이런 낮은 월세 가격의 거래가 됐을 수도 있겠다. 요런 식으로 좀 추측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거래 가격이나 이제 월세 호가들을 보면은. 왜냐면 지금 전세 호가가 이제 빠지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런 돈의 가치가 귀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세가 이제 월세보다 늦게 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니즈가 있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그 원래 시세보다 조금 낮게 받더라도 지금 이 5억의 여유 자금을 좀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임차인이 내놓은 매물과
그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들이 약간 단기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낮은 거래 가격의 월세가, 그러니까 매매 전세 월세 시장 중에 유일하게 월세가 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이제 쭉 훑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세 카테고리를 키고 높은 가격 순으로 쭉 보면은, 일단은 월세 카테고리를 키고 넓은 면적 순으로 쭉 보자면, 그러니까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순으로 보면 안 되고 넓은 면적 순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보증금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면적 순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보였죠.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198제곱미터 전용 면적 이러면은 몇 평이라고 그랬죠? 77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77평형이 매물이 등장을 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이게 지금 월세 45억에 6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어딜까를 일단 추측을 해보면, 여기 어딜까요? 77평형 A동의 남서향의 고층입니다. 어딜까요? 77평형은 이제 추측을 할 게 없어요. 한 동에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A동에 77평 고층이면 여기 고층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고층. 요 한 라인을 통째로 쓰기 때문에 어차피 그 77평형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한 동의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A동 고층 남서향 향을 볼 필요가 없고 여기밖에 없다. 여기 고층이 지금 45억에 650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대략 그냥 1억에 4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뭐 한 15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세로 환산했을 때 60억이란 얘기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전세를 봤을 때 전세가 이제 62평형 가장 비싼 게 60억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월세 77평형 월세가 가성비가 나쁘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크로솔프레스가 지금 전반적으로 월세가 전세보다 약간 전반적으로 호가가 전세보다 좀 덜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제 이거를 전세로 환산해 봤을 때 6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얘는 77평형인데 77평형 고층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월세가 조금 영향이 매매 전세 월세 시장 중에 가장 좀 호가의 그 높은 비중이 조금 낮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이 77평이 나와 있고 쭉쭉쭉 내려가 보면은 그 아래부터는 바로 또 62평이 시작이 됩니다. 62평. 그리고 더 내려가 보면은 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월세 매물이 꽤 많죠. 쭉쭉쭉 내려가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10억에 1000만 원짜리 37평형 이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요거는 또 환산을 했을 때 이게 그냥 1억에 40만 원으로 그냥 대략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략 35억으로 추산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37평형이 월세가. 그러면 이 35억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봐보면, 그러니까 전세 기준으로 해도 아까 이제 전세가 30억에서 28억 정도에 나와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높은 느낌이고, 그 전에 이제 37평형의 월세가 거래됐던 거를 보면은 17억에 370, 20억에 275 정도기 때문에 이거를 대략 그냥 전세가로 환산을 해봐도 얘가 이제 30억이 안 되는 거고, 얘가 20억에 275만 원이니까 얘도 지금 30억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가 그래서 이 월세가 예외적으로 이 10억에 1000만 원이 약간 이제 그 10억에 1000만 원이 약간 높게 나온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전세가 환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월세 가격으로만 봤을 때도 이게 뭐 최근에 거래된 게 370만 원, 275만 원 뭐 이렇기 때문에 반전세인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2021년 이제 10월에 거래된 게 2억에 이제 91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나온 그 10억에 1000만 원이랑 비교해 봤을 때 보증금 차이가 8억이나 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제 돈의 가치가 조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거가 조금 이제 높게 나온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62평형 월세들을 봐도 이 전세 가격 대비 이 월세가 호가가 좀 덜 높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초까지의 상황이. 그래서 이 월세 중에서는 이 37평형의 월세 시세가 좀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 10억에 1000만 원 이런 것들의 추이가 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고액 월세 수요가 아크로솔포레스트에서 그래도 좀 가장 많을 수 있는 데가 37평형이, 예를 들면은 물론 이게 전세도 거주할 수 있고 매수도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분이 뭐 월세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당장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나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은 안 되는데 월세로 들어오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7평형에 많이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혼자 살기에 37평형도 충분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액 월세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추이를 주목해 볼 만한 데는 이 아크로솔프레스의 37평의 월세 가격이, 그리고 얘가 지금 아크로 안에서 가장 이제 그
하방 뭐 지지선 같은 느낌인 거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월세 가격들은 위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 전세는 뭔가 이제 77평형, 62평형이 좀 주도하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62평형이 주도하는 거죠, 사실은. 77평형은 이 매물 자체가 매매 전세 시장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나오자마자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광고에 올리지 않아도 그냥 바로 매수 대기자가 있어서, 또는 이제 전세 희망자가 대기자가 있어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럴 수가 있고, 아니면 나오자마자 거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77평형은 매매 전세를 다 우리가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수가 없었죠, 월세밖에. 그래서 이제 62평형이 매매 전세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37평형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나머지 월세 한번 쭉쭉쭉 봐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아크로스홀플러스 62평의 월세가 거의 700만 원 넘게 그 낮게 거래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매매 전세 월세 시장 중에 유일하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를 봐보면은 이게 62평이죠. A동 저층 남향인데 40억에 250. 그럼 전세가 환산했을 때 거의 이제 뭐 40억 중후반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냥 이 금액 자체로 봤을 때도 이 자체로는 낮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빠졌다고 볼 수 없는데, 전세 호가 대비는 약간 이제 좀 싼 느낌이 좀 있죠. 다시 이제 그 전에 그 10억에 2천만 원 거래에 있었던 그 정도 수준의 호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억에 2천, 62평 10억에 2천이 있고, 근데 또 그 아래를 보면 10억에 1300이 나와 있고 10억에 2천이 있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아예 그 다른 라인의 다른 층이면 모르겠는데, 둘 다 지금 A동 B동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것들은 이게 라인의 차이라기보다, 게다가 요게 지금 더 전면 B동인데, 그러니까 요게 또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라인을 선호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는 B동이 1호 라인이든 2호 라인이든 둘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저층일 경우에는 이 A동이랑 B동 중에 62평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이 더 좋다고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B동의 1호 라인이든 2호 라인이든 둘 다 이제 뷰가 뚫려 있어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저층은 좀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왜냐면은 여기 B동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언더스탠드 에비뉴라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여기서 이렇게 좀 가깝기 때문에 고층이랑은 또 느낌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가, 요게 지금 메리트의 차이 때문에 호가가 차이 난다고 보는 것보다 그냥 이거는 단순 그 매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호가의 차이, 비슷한 정도의 컨디션인데 매물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라인이나 층이 달라서 호가가 달라야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건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거래가 되고 좀 이게 소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흐름이 될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전세 매매 시장이랑 약간 다른 거죠. 근데 또 다시 10억에 2천이 또 있고, 게다가 이제 고층으로 가게 되면은 또 뭐 10억에 2,200, 10억에 2,500, 또 뭐 10억에 2천만 원, 15억에 1,850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가죠. 50억에 500이면은 이게 B동 고층 남향인 거 감안하면 이제 어디 라인인지 모르는 건데, 50억에 500이면은 지금 전세 가격보다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높은 가격들이랑 호가들이랑 낮은 호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약간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이렇게 해서 아크로스홀플러스 입주 2년차 시황 전달 12월 초 기준으로 한번 짧게 전달 드려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또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에 또 시황 전달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고요. 이 라인별 뷰나 장단점, 뭐 추후 변동사항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조회수는 제일 적었는데 댓글은 또 최근 영상 대비 좀 많이 달리고, 좀 그런 게 제가 신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영상을 또 보시면서도, 또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보시면서 좀 이런 피드백 같은 거를 어떤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이 아크로스홀플러스 입주 2년차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한번 이런 또 온라인상에 이제 공개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잘 뭔가 이제 그런 제한 사항들과 제가 싸우면서 고퀄리티 영상을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솔직하게 최대한 리뷰를 하고 상황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를 들면 아예 뭐 이제 온라인상에 공개를 못하는 매물이거나 아니면 아예 뭔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이게 잘 피해가면서 이렇게 또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런 거가 나름의 또 이제 그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한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고퀄리티 영상을 찍어볼 수 있도록 또 PD님과도 상의를 해보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